안녕하세요. K정책금융연구소의 부소장 황재원 변호사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2025 63 대선을 맞이하여 차기 정부의 올바른 에너지 정책을 위한 재현이라는 총 4부작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K-에너지 로드맵 제4부는 산자부 카르텔과 전력 민영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한국대전략연구소의 고범규 위원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에 방송이 나가고 좀 반응이 있었습니까? 예, 꽤 반응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주변에서 어떤 부분을 좀 궁금해하시고 좀 질문을 던지셨나요? 앞으로 이제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가 더 올라갈 것 같냐, 해상풍력 정말 이대로 추진이 되어도 좋으냐 등등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력 민영화입니다. 2000년대에 우리나라가 금융위기 외환 위기를 건너서 결국은 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이제 모든 한 덩어리에 있던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부분과 송배전 부분 그리고 이 판매 부분을 각각 쪼개서 자유시장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한참 추진을 하다가 참여정부 시절에 와서 이제 이 움직임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전은 발전 부문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 수력 원자력, 그 다음에 한국 남동 발전, 그리고 한국 중부 발전, 그리고 서부 발전, 뭐 동서 발전 등 6개의 발전 자회사로 이제 나뉘어서 운영 중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 업체들이 그 사이에 제법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발전 시장에서 약 60% 정도가 한전의 자회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던 상식은 보통 이렇게 민영화를 하면은 판매 시장을 민영화를 먼저 하고 판매 시장이 민영화가 되고 나면은 뭐 발전이라든가 이런 걸 민영화하고 송배전은 거의 민영화를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상식적인 민영화인데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제 판매 시장과 송배전 시장을 한국전력이 여전히 사실상의 독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기사업법이 이걸 금지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고 전기사업법상으로는 민간 진출이 허용된다. 이게 당연한 해석인데 판매 시장에 그동안 많은 대기업들이 진출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한전이 200조 원이 넘는 부채를 떠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을 정말 낮게 유지를 해왔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여건에서는 판매 회사가 운영될 만한 환경은 아니었던 겁니다. 결국은 한국전력이 이 판매 가격을 좀 낮춰서 이 경쟁자들을 제거해 왔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지금 한전은 부채가 200조가 넘고 매년 한 2, 30조씩 올해는 또 흑자를 냈다고 하지만 또 언제든지 또 적자가 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더 이상 금융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을 텐데 이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전력 요금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실제로 한전은 지난해 영업 이익을 보았다고 굉장히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요. 실은 그 영업 이익이 사실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서 얻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을 크게 인상을 하면서 한전이 부채를 줄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전기요금이 높은 상황에서는 한전에서 전기를 구입하기보다는 한전을 우회해서 전력 시장에 진입하는 방안이 더 유리하게 되어 있고요. 최근에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이 한전을 이탈한 기업이 또 SK입니다. SK의 그 자회사죠. SK 얼손이었던 어드밴스드였나요? 하여튼 그 회사가 이제 한전을 우회해서 빠져나가고 잇따라서 이제 LG화학도 이제 한전에서 한전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구매를 하겠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소비자분들은 많이 이제 혼란스러워하십니다. 신재생 PPA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대기업들이 또 하는 PPA인가요? 직접 구매. 이 제도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어떤 건가요? 그 신재생 PP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력 구매 그 거래자가
이제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일정 설비 용량 이상의 그 전기를 직접 계약을 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고요. 그 이외에 이제 전기사업법 제32조에 따르면은 전기 사용자는 원래는 전력 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즉 원래는 한전 그 전력거래소 한전을 통해서 구매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 사용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는데요. 그럼 좀 잠깐 제가 예. 설명을 하자면은 소비자들은 도매 시장에 가서 구매를 할 수 없다. 네. 그렇지만 그 중간상들 일정 좀 큰 손들은 네. 뭐 도매 시장을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은 수전 설비 용량, 전기를 받는 설비 용량인데요. 그 수전 설비 용량이 3만 킬로볼트 암페어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이게? 그냥 대기업만 이 정도 수준을 이 정도 수준의 전기를 받아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집이 크다고 해서 이렇게 직접 살 수는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은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는 근거가 원래부터 있었던 셈이죠. 그래서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을에 해당되는 전기인데, 지난해 10월에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단행된 이후에 2월까지 평균적으로 1kWh당 190원 정도를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도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아시겠지만은 4, 5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지난주에 나가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도표입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은 지금 산업용 전기가 2017년도 정도인가요? 이때쯤부터 해서 이제 주택용 전기를 서서히 넘어서는 이제 그 단계에 왔다고 보이는데요. 결국은 2015년 전에는 대기업들이 한전을 빠져나갈 유인이 없다가 22년 이후로 점차 이제 유인이 발생해서 드디어 2023년 4년도에 되어서 이제 이탈을 할 결심을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하는 수준까지 이제 올라서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앞으로도 이 추세를 봤을 적에는 전기요금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예, 뭐 이제 SK가 스타트를 끊었고, 뭐 LG화학이 그 뒤를 따르고 있고, 이제 뭐 대기업들이 눈치도 볼 것도 없이 줄지어 나가게 되면은 이제 뭐 대한민국의 중소기업들만 한전에서 전기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전은 또 부채가 또 있으니까 이 부채 해결은 또 해야 되고, 그러면 또 산업용 전기 가격은 뭐 갑인가요? 갑을 또 더 올려야 되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사실 중소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산업용 갑의 경우에 같은 시기에 산업용 을에 비해서는 인상률이 조금 낮았어요. 한 5% 정도였고요. 산업용 을이 10% 정도였습니다. 그래 인상률로 보면 그래도 조금 인심을 써줬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면 거기라고 봐도 사실 무방한 수준이고요. 다만 이제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그 수전 설비 용량 기준을 못 맞추다 보니까 좀 울며 겨자 먹기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업종에 따라서는 현재 이 전기요금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는 중소기업들 역시 대규모 사업장들과 마찬가지로 전기요금 상승에 의한 압박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대선 공약들을 보게 되면은 뭐 해상풍력이라든가 뭐 신재생 이쪽을 계속하면서 전기요금 원가 상승 원인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한데, 그렇다면 이렇게 대기업들이 한전을 못 빠져나가도록 좀 제도를 고쳐서 이런 제도를 좀 폐지하면 안 됩니까? 시장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과연? 아니 그냥 이 대기업들이 좀 비싸더라도 이렇게 한전에서 사게 하도록 이렇게 하면은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상승 요인을 상당 부분 억제를 한 상태에서 제한을 해야 아마도 그 기업들 입장에서도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납득을 떠나서 제도적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면은 뭐 기업들이야 한국전력 말고는 선택이 없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법적 제도가 있잖아요. 뭐 이제
그 기업 입장에서는 이미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내가 빠져나갈 수 있으면 더 싼 쪽으로 빠져나가겠죠. 대통령령으로 이 용량을 좀 더 늘려서 네. 못 빠져나가게 하면은 좀 그거는 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은. 근데 저번 시간에 예.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과 같이 이제 그 미국으로 네. 제조업들이 도망가지 않을까 뭐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루이지애나주 그 공장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대략적으로 한 70원이 조금 안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용 을 전기요금이 거의 190원 정도까지 치솟아 올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단가로 봤을 적에는 현대제철 입장에서는 거의 1년에 수천억 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이 됩니다. 작년에 거둔 영업이익 이상의 그 차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해외로의 이전 동기가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영업이익이 32조 원인데 올해부터는 납부해야 되는 전기 요금이 4조 원에서 한 5조 원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영업이익 대비로 봤을 적에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더 이제 기업이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데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그런 좀 마지노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로 가기에는 조금 머뭇하고 뭐 그 정도 선에서 이제 전기 요금을 올릴 수 있다. 뭐 그렇게 보이는데요. 어쨌든 당분간은 대기업들의 탈출 러시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이 중소 제조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다 한전의 부채를 덮어써야 되는데요. 네. 이 중소 제조 기업들이 뭉쳐서 또는 뭐 내후년 뭐 내년에 있을 선거들에서 공약으로 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전력 판매사를 세우겠습니다라고 해서 환전을 거치지 않고 지방 공기업들을 통해서 각 그 지방에 있는 회사들이 전기를 싸게 사오면은 결국 또 한전은 우수 고객들을 잃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우려가 아주 매우 높은 상황이죠. 그 다음으로는 누진세를 내고 있는 또 부유층 주거용 전기요금제가 다른 민간업체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서민만 기존 전력 시장에 남아서 200조 원의 한전 부채를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사태에 내몰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본에 제가 한번 가봤더니 일본에는 그 소프트뱅크라든가 통신사들이 전기 판매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얼마 전에 또 프랑스에 가서 또 한번 이 시장을 보니까 그 판매사들이 수백 개가 진출해 있습니다. 민영화의 바람이 상당하더라고요. 그 일본에서는 개방하자마자 뭐 민간 점유율이 폭발했다고 하는데 뭐 이 사태에 어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민간 시장에 개방을 하면서 몇 개의 지역에서 신규 판매사들의 지역별 점유율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요. 이거는 아마 이제 도표를 보시면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도표 한번 보시죠. 일본 전력 판매 시장 점유율 급상승 도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도표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시장 전면 자유화가 되고 나서 이제 4년 만에 14%까지 증가를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쪽 제일 왼쪽에 있는 그 지역들을 보시면은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뭐 20%, 30%, 뭐 거의 40% 가까이도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지금 영국 전력 산업 민영화 결과 결국 에너지 안보에 큰 구멍이 발생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기요금도 굉장히 크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민영화를 했을 때 결국 그렇게 좋은 꼴은 못 보고 있다. 결국 한전이 전기를 원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파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가가 근데 자꾸 또 올라가면은 자가 발전이라든가 아니면은 구역 전기 사업으로 또 빠져나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전기 판매 원가의 상승 요인이 될 만한 요소들을 억제하는 한편 차기 정부를 이끌어갈 대선 주자들이 집권 후에 기업의 전력시장 이탈을 막기 위한 전기요금 제도 개편을 적극적으로 한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지금 보았던 것처럼 민영화한 국가들을 살펴보면은 영국이나 일본이나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뭐 정책이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흐름을 보니까 결국 민영화를 막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마치 이 외환은행의 데자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그 정권에서는 외환은행의 주역들이 크게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야는 다르지만은 관료들의 비전문성 그리고 무책임성에 결국 제도 자체가 붕괴하고 손을 드는 셈입니다. 사실 전력수급 분야에서도 순환단전 사태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몇몇 관료들이 해임되는 것처럼 보였었는데요. 근데 그게 유효했었느냐라고 살펴보면은 의문점이 남아요. 어느 분이라고 직접 말씀드리기는 약간 곤란할 수 있는데 순환 단전 사태 때 징계를 받으신 분들 중에서는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사장을 역임하면서 한수원이라고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여기도 한수원입니까? 예, 한수원 사장을 역임하면서 화려하게 부활하신 분도 계십니다. 전에 한수원 사장님이 아니고 이분이 네. 한수원 사장으로 다시 또 가신. 네, 산자부 공무원으로서 순환 단전 사태에 때 이제 징계를 받았었는데 결국 화려하게 부활을 한 거죠. 산업부의 특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 소프트뱅크의 예를 보면은 그 우리나라 전기 판매 시장이 민영화되면은 뭐 우리나라 통신업자라고 해봤자 뭐 SK, LG, KT 뭐 이런 통신 사업자들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뭐 B2C 사업을 하고 있고 고객들에 대한 또 접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리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전력 판매 시장이 정보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형마트가 쿠팡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밀려난 것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그 핸드폰도 보면은 이렇게 통신 요금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또 할인해 주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그 전기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쓰면 할인해 줘야 되는데 네. 그 지금 한국전력은 전기를 많이 쓰면은 오히려 누진제를 매겨서 안 좋은 고객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통신사가 혹시 인수하면은 이렇게 좀 전기 많이 쓰시는 분들 할인도 가능할까요? 아마 처음에 한전과 경쟁을 할 적에는 그렇게 이제 요금을 어느 정도 혜택을 주겠지만은 일단 시장에서 한전을 밀어내고 낸 다음에는 뭐 독점 장악을 하게 되니까 본격적으로 전기요금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그래도 뭐 그 결국은 대기업이 가장 우수한 고객이고 네. 그 다음으로 중소기업들이 또 우수한 고객인데 결국은 또 주거용에서는 누진제를 내시는 우수 고객들이 점차 빠져나가시고 결국 그렇게 되면 이게 서민들 전기요금을 올릴 수가 없고 한전 부채는 폭발하는 거 아닙니까? 예, 부채가 폭발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더 이상 이제 버틸 수가 없으니까 민영화를 또 추진할 것 같습니다. 예, 뭐 민영화가 가속될 것 같은데 민영화 참 그 문제 중에서 그 원가 상승, 전기요금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표적인 전기요금 상승 요인들을 살펴보면 일단은 원료 가격을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전기요금을 높일 수밖에 없는 또 에너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여건에 맞지 않게 사실 이제 재생에너지들은 아직까지 굉장히 많이 비싸거든요. 이런 에너지 단가가 비싼 뭐 태양광이라든가 해상풍력,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해상풍력 사업이 굉장히 큰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되었던 평균적인 단가 적용했을 때도 한 200조 원 정도가 되고 가장 최근 연도의 해상풍력 시공 실적을 살펴봤을 적에는 어쩌면은 300조 원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지난주에도 해상풍력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도대체 이 해상풍력 정책으로 이득을 보는 부분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이거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도대체 누가 이득을 봅니까? 일단은 풍력 산업을 하는 업체들이 직접적인 이익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에너지 3법에서 보듯이 전력망이 늘게 되니까 전선업체, 즉 LS 전선과 같은 업체들이 대표적으로 이득을 누리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이제 방송이 나가고 나서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를 받았더니
이런 기사를 보내주셨어요. GS전선은 원자력계 굉장히 유명한 그 회사거든요. 이 원전 비리 이게 시기가 후쿠시마 사고가 나고 나서 직후입니다. 2014년도에 후쿠시마 사고로 원자력 업계가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JS전선이라는 회사가 원전에 납품되는 그 잘못된 전선을 납품해서 시험 성적서 위조 사건이죠. 위조된 사건이었죠. 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원자력계가 거의 뭐 원피아라는 소리가 나오게 되고 이후에 뭐 원전 감독법이라는 게 생겨서 그 한수원 직원들이 이제 순환 보직도 하게 되고 하는 뭐 그 회사가 사실은 이 LS 전선의 관계사다, 자회사라고 했나요? 예. 이런 얘기가 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원전업계를 쑥대밭으로 만들더니 이제는 해상풍력 사업으로 또 특수를 누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유니슨 같은 경우도 산업부 차관 출신인 조한익 전 한전 사장이 회장을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SK 같은 경우는 SKJ 이노베이션 있죠. 여기도 이제 자회사와 모회사가 함께 특수를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그거 SK와 관련된 그 산업부와의 관계, 뭐 그것은 제가 2부 때 또 저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결국은 이 산업부와 굉장히 가까운 산업부의 정책을 잘 도와서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시켜야 되는 이 기업들이 거꾸로 한전 민영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까요? 네, 결국에는 지금 상황이 계속이 된다면은 그 전력 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위의 기업들이 한전과 경쟁을 거듭을 하면서 결국 고사시켜 버리지 않을까 매우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차기 정부의 올바른 에너지 정책을 위한 재원 4부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K에너지 로드맵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